안녕하세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 제도지원팀 김효진입니다. 오늘 교육은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시작에 앞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약사법 제68조의 3에 의거하여 2012년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의약품 안전정보 수집, 분석, 평가, 관리 및 제공,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 규명 및 피해 구제, 의약품 적정 사용 정보 개발 제공, 의약품 안전정보의 개발, 활용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교육 홍보, 의약품 통합정보 시스템 운영 지원 및 유지 관리, 첨단 바이오 의약품 장기 추적 조사 및 종합적인 정보, 기술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마약류 통합정보의 수집, 조사, 이용, 마약류 취급보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마약류 통합정보의 표준화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 승인자는 마약류의 취급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즉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해야 되는 내용으로는 품명, 수량, 취급 연월일, 구입처, 재고량, 일련번호, 상대방의 성명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따라 보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조 6항에 따른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년 1월 17일자로 개정된 사항 중에 주요한 부분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변경보고 기한의 연장입니다. 법률 개정 전에는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보고를 완료해 주셨어야 되는데요. 법률이 개정되면서 보고한 사항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변경보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의료업자, 소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내용입니다. 법률 개정 전에 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2의 1, 제4호에서 7호 내용을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에 6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으신 경우에는 그 허가나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 처리할 수 있었는데요. 법률이 개정되면서 단서 조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제4호부터 7호에 따라 그 허가나 지정 또는 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일지라도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와 마약류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로 한다라고 단서 조항이 추가가 되었고 행정처분이 완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소매 의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내용입니다. 법률 개정 전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자의 위반 행위가 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2의 개별 기준 제9호 다목 또는 라목, 즉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 중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 보고하지 않으신 경우 또는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안에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 보고하지 않으신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위반 건수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보고 건수의 3% 미만인 경우에 대해 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조건 안에서 위반 사실을 인지한 다음 날까지 사후 조치를 모두 완료하신 경우에 한해
경고 처분으로 감경을 받으실 수가 있었는데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일한 조건, 즉 마약류 도매업자,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자의 위반 행위가 별표 2의 개별 기준 제9호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면서 그 위반 건수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의 3% 미만이고 위반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모두 사후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감면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뒷부분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위반 행위를 인지한 주체는 관할 허가기관의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고 3일 이내에 모든 조치를 완료를 하셔야 행정처분을 감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취급보고 하셔야 되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중점관리 대상 그리고 일반관리 대상으로 나누어서 취급보고를 하시게 되는데요. 중점관리 대상은 인체용으로 품목 허가받은 마약과 주 성분을 프로포폴로 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일반관리 대상은 그 외의 모든 마약류 의약품을 의미하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체용으로 품목 허가받은 향정 중에 주성분을 프로포폴로 하는 품목을 제외, 또한 동물병원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동물용으로 품목 허가받은 마약류 의약품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과 일반관리 대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보고 항목 그리고 보고 기한에 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은 일련 번호를 반드시 포함해서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취급 보고를 완료를 해주셔야 하고 일반관리 대상은 제조번호, 유효기한 등을 반드시 포함해서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를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변경보고는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보고하실 때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 약국과 도매 업체에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은 취급자가 어떠한 제품을 취급하던지에 관계없이 실물을 취급하신 내역과 전산상의 취급 보고를 하시는 정보는 일치시켜서 보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료기관에서 투약을 하거나 약국에서 조제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폐기를 하시는 경우 어떤 제품을 취급했는지에 따라서 보고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약간 상이합니다. 우선 마약류 취급자 간의 실물이 이동하는 구입이나 판매 또는 양도 양수 시에는 어떠한 제품을 취급하시는지에 관계없이 취급하시는 실물과 전산재고 정보는 반드시 일치시켜서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약국에서 조제를 하신 경우에는 중점관리 대상 주사제인지 아니면 중점관리 대상이지만 주사제가 아닌 패치제거나 알약인지 일반 관리 대상인지에 따라서 보고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상이하고요. 중점관리 대상인데 알약 또는 패치제 또는 일반 관리 대상인 경우에는 약국에 입고된 순서대로 실물을 소진하고 전산 보고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제 시에는 가급적 번호 순서에 맞도록 약품을 사용해서 환자에게 제공한 번호와 또 전산상의 재고를 일치시켜서 보고하실 것을 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를 위반하셨을 경우에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행정처분의 기준을 살펴보시면 지금 제가 소개드릴 내용을 제외하고도 과태료 등 굉장히 다양한 범위에서의 행정처분 내용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구항,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 승인자가 법 제11조를 위반해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셨을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사항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항의 감옥, 거짓으로 보고하신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 업무정지 3개월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항의 남욱은 미보고라고 해서 보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구항의 다목은 마약류 취급을 하시고 보고를 하셨지만 보고하신 내용 중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 보고하지 않으신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어떠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는지 또는 변경 보고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그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정도가 상이합니다. 품명, 수량, 취급 연월일, 상대방의 성명이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 보고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7일,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에 대한 처분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보고 항목을 미보고하셨거나 변경 보고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일, 2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7일에 대한 처분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구항의 라목, 보고기한 안에 보고를 하지 않으셨거나 변경 보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일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지하고 계시는 마약류와 전산에 등록된 재고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보시는 것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좀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업무 영업 정지는 전체 영업 정지가 아니라 마약류의 취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두 가지 감면받으실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취급자의 구분값이 도소매 의류업자에게만 이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마약류 관리자도 포함되어 있고요. 위반하신 내용이 구항의 다목 또는 라목, 즉 보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 미보고가 있거나 보고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보고 기한을 초과를 하셨는데 그 건수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보고 건수의 3% 미만이면서 위반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후 조치를 완료하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반 사실을 인지한의 주체는 관할 허가기관 공무원이고요. 사후 조치를 완료한 것의 주체는 취급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부터 이제 안내를 받으셨으면 그로부터 3일 이내에 모두 사후 조치를 정확하게 완료를 해주셔야 감면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모든 조건에 다 해당이 되어야지 감면을 받으실 수 있고, 만약에 구항의 과목을 위반하셨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감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취급자에게 해당되는 감면 기준인데요. 여기서의 전제 조건은 취급자가 사용하고 계시는 처방 프로그램 또는 뭐 조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급 보고를 잘 하셨는데 그 해당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서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어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보고가 되지 않았거나 잘못 보고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취급자분들께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직접 보고를 하시는 게 아니라 각자 사용하고 있는 자체 프로그램으로 보고를 하시고 계시고요. 그 데이터가 님스에 이제 연계가 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취급자가 잘 보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나 전산 장애로 인해서 일부나 전부가 누락됐거나 사실과 다름이 입증된 경우에 감면을 받으실 수 있겠고요. 따라서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제 반드시 그 업체로부터 증빙 서류를 좀 발급받아서 보관을 해놓고 보건소에서 요청한 경우에는 제출하실 수 있도록 잘 구비를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급자분들이 좀 가장 많이 받으시는 행정처분의 주요 사례들을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사례가 있는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은 지금 보시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보유하고 계시는 실물 재고 수량과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전산 재고량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약류 취급자분들은
도매업체의 ERP 시스템 또는 약국의 조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 그 보고를 하시고 그 데이터들이 님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연계가 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는 연계 보고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약류 취급자분들이 어떠한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는지에 관계없이 마약류 취급자의 실물 취급 내역과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보고된 내역, 그리고 전산상에 등록된 수량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 허가기관의 행정처분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뒷부분에서 이 님스에 이제 꼭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셔가지고 전산재고 수량을 확인하셔야 되는 이유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취급 내용을 보고기한 안에 보고를 하지 않으시거나 변경 보고하지 않으시는 경우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앞서 법률 개정 사항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고기한 종료일이 이제 5일에서 14일로 연장이 되었으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도 이제 행정처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어떤 약사회에서 이제 저희한테 꼭 교육 때 강조를 해달라고 좀 요청을 주셨던 내용이 이제 약사님들께서 이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됐으니까 저장시설 점검부를 안 써도 된다라고 또 혼동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취급보고 제도의 시행과 저장시설 점검부 양식을 작성하고 비치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시설 점검부도 제대로 작성을 해서 또 비치를 해놓고 2년 동안 보관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꼭 주기적으로 와서 재고 수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작년에 이제 보도된 뉴스 기사인데 이 약국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조제 프로그램을 조작을 해서 졸피뎀을 3,000정을 훔쳤고요. 이제 약국의 대표자분들이 해당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셨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 내용은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관리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라는 이유로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도 동시에 진행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유의사항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업체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실물 재고 수량과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전산 재고 수량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별도의 담당자가 보고를 진행하고 계시는 경우일지라도 모든 법적인 보고 책임은 마약류 취급자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보고 정보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취급자분들께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보고를 해주신 자료들은 수집이 돼서 분석 절차를 거쳐서 우리나라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어떠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어느 이제 부분에서 오남용 되는지 그러한 현상들을 파악하고 또 오남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우리나라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자 통계 정보인데요.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취급 보고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해당 기간 동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3명 중에 1명이 쓰고 있고 남성보다는 여성 환자가 많이 쓰고 있구나. 또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60대, 70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효능 분류별로는 또 어떠한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들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마약류 의약품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또 오남용 투약, 불법 투약을 차단하는 일에도 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다량으로 처방받은 후 불법 유통, 위법 행위를 적발한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산 소재 의원에서 20대인 박 씨가 허리 통증이 있는 것처럼 이제 거짓말을 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오코돈정 100정 그리고 펜타닐 배치 20매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로커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받은 후에 마약성 진통제를 판매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유통을 했는데요. 이제 박 씨는 그 이후에도 4회에 걸쳐 부산 소재의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을 받고 같은 지역의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해당 약품을 조제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눈여겨보실 게 본인 명의 외에도 가족 명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서 한 달간 오코돈정을 이제 900정 이상, 펜타닐 패치를 70매 이상을 처방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식약처 마약류 기획 학동 점검을 통해서 적발이 되었고요. 특히 이제 동일한 환자의 성명으로 특정 약국에서 굉장히 좀 다량의 마약성 진통제가 조제된 내역을 이제 적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취급자분들께서 보고해 주시는 데이터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잘 도달을 해서 또 데이터 분석 절차를 거쳐서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의심 환자 또 남용 우려자의 불법 투약을 탐지하고 오남용 정보를 필요한 기관들에게 제공을 해서 마약류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님스로 수집된 자료들은 의료용 마약류 활용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에도 이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 2월 28일부터 저희가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내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인 환자 본인이 스스로 이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투약이나 조제받은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을 해서 스스로 또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원래는 최근 1년간의 투약 내역만 조회가 가능했는데 이제 5월 말일자로 시스템이 개선이 돼서 2년간의 투약 내역을 직접 환자 스스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data.nims.or.kr에 접속을 하셔서 내 투약 이력 조회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공인인증서로 그냥 입력만 하시면 투약 내역 정보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의 개요 부분입니다. 일단 마약류 취급 업무 흐름인데요. 수출입업자가 또 수입을 해오고 제조업자가 완제품으로 제조를 하고 도소매 의료기관에 판매되어 나가는 전 과정을 이제 취급자분들이 취급 보고를 해주시게 되고 그 데이터들이 연계가 되어서 이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보고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표 코드와 표준 코드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약국이나 아니면 도매업체는 사실 문의가 좀 적은데 약국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는 우리 음수 재고가 발생하는데 왜 그럴까요? 라는 문의가 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음수 재고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그런 경우에 또 어떻게 이제 변경을 하셔야 되는지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서는 동일한 의약품이라고 할지라도 이 의약품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 코드와 상세 포장 단위를 확인할 수 있는 표준 코드로 구분이 돼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 코드를 이제 등록시켜 놨던 이유는 2018년 5월 18일가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구입하셔가지고 포장 단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취급 보고를 하시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제 대표 코드를 만들었었던 이유가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당연히 표준 코드로 보고를 해주시는 게 맞는데요. 표준 코드는 보시는 것처럼 30정이 한 병에 들어있는
그리고 100정이 한 병에 또 28정이 한 박스에 들어있다라는 상세 포장 단위를 알 수 있는 코드로 끝 자리들의 숫자가 모두 상이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급 보고를 하실 때 예를 들어 약국에서 한 병에 이제 100정이 들어있는 스틸록스정 10mg을 구입을 하셨는데 조제 보고를 하실 때 28정이 한 박스에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해서 보고를 하신다면 당연히 이제 전산 재고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제조 번호와 일련 번호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시면 약국에서 총 2,000정의 삼진 디아제팜을 보유하고 계시고 제품의 제조 번호는 1번, 2번, 그리고 일련 번호는 1, 2, 3, 4번으로 모두 상이한 제품을 총 2,000정, 그리고 통 단위로는 4통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약국에서 이제 조제를 하셔서 조제 보고를 하시게 될 텐데 60정을 이제 조제 보고를 하시는데 이때 입고되지 않은 전산재고 정보, 예를 들어 일련 번호 8번, 제조 번호가 2번으로 끝나는 제품을 선택해서 취급 보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이제 제조 번호도 1번, 일련 번호도 1번으로 끝나는 제품을 조제를 하셨지만 일련 번호가 뭐 4번으로 끝나는 제품을 선택해서 조제 보고를 하신 경우에는 우선 실물의 정보와 전산상에서 차감되는 정보는 상이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입고된 적이 없는 전산 재고에서 제품 정보를 선택해서 취급 보고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 제품은 입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산상에서 음수 재고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의 합계도 1940정이고 전산상에 등록된 수량도 1940정이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전산 재고에서는 수량이 차감되지 않고 엉뚱한 번호에서 이제 전산 재고가 차감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음수 재고가 발생한 경우에 중점관리 대상 주사제면 반드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앞서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7페이지에서 일단 중점관리 대상 주사제는 그 일련 번호별로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전산상에서 재고 차감을 시키셔야 되고 또 실물 정보와 일치시켜서 재고 정보를 등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중점 관리 대상인데 알약이거나 아니면 일반 관리 대상인 경우에는 입고된 번호 안에서만 순차적으로 소진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조제를 하실 때 실제로 사용하셨던 실물의 정보와 이제 전산상에서 차감되는 제품의 정보를 일치시켜서 보고하시면 추후에 도매업체에 반품을 하실 때 조금 더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내용도 같이 이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상에서 전산 재고를 확인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정정을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리 대상을 확인하셔서 실물 재고나 전산 재고 수량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음수 재고 형태의 재고가 발생한 시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 단계인 수불 이력 조회 기능을 통해서 어떤 지점에서 재고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지, 어떤 환자에게 조제되어 나갔을 때 재고 수량이 틀렸는지들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정 환자에 대한 조제 보고에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그 조제 보고 정보를 바꿔주셔야 되기 때문에 보고 목록에서 그 해당 보고건을 검색하시고 마지막 단계로 변경 보고나 취소 보고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예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님스 약국을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준월이 이제 4월 달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기준월은
필요에 맞게 이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제품별 입출고 현황에서 스틸록스정 CR정 6.25mg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으로 664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스틸록스정 10mg에서 음수로 수량이 이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인 제조번호, 일련번호별 수불 이력을 활용을 하셔서 스틸록스정 10mg을 제품명에 기입을 하신 후에 취급 일자를 선택을 하시고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제 이제 입고가 됐고 또 언제 어떤 환자에게 조제가 되어 나갔구나라는 등의 정보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하단에 있는 SNF12 이러한 그 제조번호로 등록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28정이 입고가 되었고 2월 24일에 김희선이라는 환자한테 13정이 출고가 되었고요. 박길남이라는 환자에게도 15정이 출고가 되어서 28정 입고 또 28정 출고로 누적 재고량이 0으로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SNF 10번에 대한 제품 정보를 보시면 1월 8일에 이제 28정이 입고가 되었고요. 윤환나라는 환자한테 9개를 쓰셔서 전산상에서는 19개밖에 남아있지가 않은데 박가람이라는 환자한테 이 10번에 대한 제조번호로 28정을 썼다라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수량이 음수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실물은 다른 번호에서 이제 당연히 조제가 되어서 나갔을 텐데 전산상에서 보고를 하실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이너스가 나도록 이제 수량이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환자에게 조제 보고가 되었을 때 잘못되신 것을 확인을 하셨으니까 조제 보고 목록에서 보고 현황을 찾아서 박가람 환자에 대한 상세 내용을 클릭하신 후에 변경 보고를 누르시고 바로 이제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내가 실제로 취급한 제품의 정보로 선택을 해서 변경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산상에 등록되어 있는 다른 제품 정보를 선택을 하신 후에 이제 보고 완료 버튼을 눌러보시면 정상적으로 변경 처리가 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변경 처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일반 관리 대상 같은 경우에는 입고된 순서대로 실무를 소진하고 전산상에서 보고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혹시라도 양도를 하실 때 또 제품 정보를 확인하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또 어떤 제품이 실제로 출고가 되었는지를 같이 확인을 하시면은 조금 더 업무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전산재고 확인하실 때 이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관리대장 기능이 있고 이 기능은 월별로 재고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현황 파악에 용이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조번호, 일련번호별 재고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전체, 그리고 그러니까 제품 전체도 가능하고 제품명, 특정 제품으로만 검색을 하실 수도 또 있고 이제 무엇보다도 유효기한이 임박한 6개월 미만의 재고 현황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조번호, 일련번호별 수불 이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떠한 제품이 언제 도매업체로부터 아니면 제약회사로부터 입고가 되었고 어느 환자에게 조제가 되어 나갔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이니까요. 이 필요에 맞게 이제 취급자분들께서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또 업무 처리하시는 데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취급 보고 유형별로 유의사항을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는 지금 도매 업체에서 오신 선생님들, 그리고 약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또 해당되는 부분들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순서는 일단 구입이나 판매 보고부터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 판매, 그리고 양도, 양수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취급자 간의 실물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취급하는 실물과 전산재고 정보는 반드시 일치시켜서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점관리 품목은 일련 번호를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련 번호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하셔야 되고 일반 관리 품목 같은 경우에는 제조 번호와 유효기한을 포함해서 제조 번호별로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최소 유통 단위 수량과 낱개 단위 수량이 있는데 최소 유통 단위 수량은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최소 단위고요. 병이나 박스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병 또는 박스를 개봉했을 때 들어있는 앰플 또는 일정 등을 낱개 단위 수량이라고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이나 판매 보고를 하실 때는 당연히 최소 유통 단위 수량에만 숫자를 기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보시는 기능은 이제 도매업체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름이 상대 업체 구입 보고 조회라는 기능입니다. 도매업체에서 병원이나 의료기관이나 뭐 약국으로 이제 제품을 판매하셨는데 상대 거래처에서 취급 보고를 잘 하셨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고요. 메뉴 위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오셔서 판매 보고에 보고 목록 하단에 상대 업체 구입 보고 조회라는 기능을 선택하셔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님스 피부과 의원에서 케타민 염산염 주사를 잘 구입 보고했구나 등의 정보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이니까 업무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순서는 양도와 양수 보고입니다. 일단 처리 절차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양도하시려는 마약류 취급자분들은 사전에 반드시 관할 허가관청으로부터 양도 승인을 받은 후에 실무를 이동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회수 대상 마약류는 신속한 회수를 위해서 허가관청의 양도 승인을 받지 않고 바로 실무를 출고 그리고 입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도 신청을 보건소를 통해서 해주신 다음에 승인을 받으시면 그때 실무를 이동 처리를 는 이제 님스상에서 구현되는 양도 보고 화면이고 뭐 보고 일자나 취급 일자, 상대 업체 왜 양도를 했는지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순서대로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반품 양도를 하시는 비율이 90% 이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은 양도나 양수 보고 하실 때 유의사항인데요. 잘못하시는 사례부터 살펴보면 관할 보건소에서 약국으로 이제 양도 승인 났습니다라고 이제 공문이나 아니면 알림을 보내주실 텐데 이 공문 시행 일자를 기준으로 취급 일자로 선택을 하셔서 보고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도매업체에서 보고한 양수 보고 일자를 그대로 약국에서 양도 보고에 취급 일자로 선택해서 보고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약국이나 도매업체에서 양도 보고를 하실 때는 우리 약국에서, 우리 업체에서 실물이 출고된 날짜를 취급 일자로 선택을 해서 양도 보고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양수 보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실물이 입고된 날짜를 기준으로 양수 보고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도매업체에서
반품 장부 처리한 날이나 아니면 세금 계산서 재발행한 날짜를 또 취급일자로 선택을 해서 보고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은 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의하셔야 될 내용은 반품은 보건소로부터 양도 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또 알고 계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양도 사유랑 전혀 관계없이 양도하시려는 마약류 취급자분들은 사전에 허가 관청으로부터 양도 승인 받은 후에 실물 반품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빠른 회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즉시 사용을 중지하시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마약류 도매 업체에 신속하게 반품 처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램인정 같은 경우에도 특정 제조번호에 대해서 회수 대상 제품으로 지정이 돼서 회수 처리가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일반 관리 대상 제품이 회수 대상으로 지정이 되면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양도 보고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반품 처리를 했다라고 끝이 아니라 반드시 전산상에서도 해당 수량만큼 재고를 차감시켜 주셔야 재고 수량과 실물 재고 수량이 일치하기 때문에 양도 보고는 잊지 않고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중점 관리 대상이 회수 대상 제품으로 지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양도 보고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업체 같은 경우는 우선 병의원이나 약국으로 반품을 받으셨으면 양수 보고 해주셔야 되고 다시 제약회사에 양도하실 때는 또 양도 보고도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기한 지난 제품을 원래 보건소를 통해서 폐기하셔야 되는데 이 회수 대상 제품 반품하실 때 같이 또 넣어서 반품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법적으로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은 보건소를 통해서 폐기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 아니면 유효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은 이제 보건소를 통해서 폐기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폐기에 관한 내용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에 기재된 마약류들은 모두 보건소를 통해서 폐기하셔야 되는 마약류들입니다. 재해로 인한 상실, 도난, 분실, 파손이나 교육기한이 경과했거나 유효기한이 임박했거나 아니면 재고관리가 곤란이라고 해서 보통 병원에서 환자가 반납한 마약류들에 대해서 이제 폐기를 보건소를 통해서 직접 하시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내용이 재해 상실이나 도난 분실 같은 경우에는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별도로 증명 서류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 보셔야 되고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이 넘어서 신고를 하시면은 이것도 역시 이제 처분의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그 날짜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유효기한 경과나 아니면 환자 반납 같은 마약류들은 별도로 정해진 기한은 없고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사고 마약류 등이 발견이 돼서 허가 관청에 폐기 민원을 신청을 하시면 보건소에서 서류나 실물을 같이 확인 처리를 하시고 필요시에는 수사기관에서 또 조사를 하시고 나서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보건소로부터 폐기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라고 공문을 받으시면 그때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오셔가지고 폐기 보고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절차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폐기보고 화면인데요. 여기에 취급일자, 그리고 폐기 종류, 어디서 폐기했는지, 언제 폐기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폐기했는지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보건소에서는 공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기입을 해서 취급자분들께 공문을 송부를 해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문을 받고 나서 폐기 보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취급 일자 같은 경우는 폐기 공문이 시행된 날짜를 기준으로 이제 취급 보고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폐기 사유가 있는데
약국에서 자체적으로 폐기하실 수 있는 마약류랑 보건소를 통해서 폐기하셔야 되는 마약류를 많이 헷갈려 하시고 계세요. 쉽게 구분하실 수 있는 방법은 폐기보고에 폐기 사유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건소를 통해서 폐기하시는 마약류고 여기에 없으면 자체 폐기가 가능한 마약류다라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체 폐기가 가능한 거는 조제보고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약국에서 조제보고를 하실 때는 환자의 이름 그리고 환자 식별번호 반드시 기입을 해주셔야 되고 처방 의사의 이름, 처방 의사의 면허 종별 기입해 주시면 되고 질병 분류 기호도 꼭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만 의료법에 따라서 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병분류기호나 질병명을 처방전에 기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방전에 없다라고 하면 마약류 소매업자에 한해서 해당 정보는 보고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약국에서 이제 처방전에 있는데 임의로 삭제 처리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처방전에는 뭐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선택해서 보고를 하시면 안 된다는 내용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에 기입된 조제 수량들을 그대로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 졸피람정이 0.5정이 처방이 나왔는데 나는 0.5정을 그 반티는 환자에게 주고 남아있는 반티를 나는 바로 폐기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은 그때 사용 후 폐기량에다가 0.5라는 숫자를 기입하시면은 되고 이 사용 후 폐기량에 기입하셨던 제품은 약국에서 자체적으로 폐기하실 수가 있는 마약류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폐기를 보건소를 통해서 폐기하셔야 되는 마약류랑 약국에서 자체 폐기하실 수 있는 마약류가 약간 상이하다라고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 자체적으로 폐기하실 수 있는 마약류는 처방이 발생한 시점에 소매업자가 해당 처방전을 보고 반티 또는 0.7T 등을 조제를 하고 남아있는 0.반티를 더 이상 다른 환자에게 쓰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조제보고 시점에 바로 이 사용 후 폐기량 항목에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조제 수량은 실제로 내가 재고해서 차감시킬 수량입니다. 그래서 일정만 이제 조제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일정을 나는 재고해서 차감시키겠다. 라고 하시면 숫자에다가 1을 바로 기입을 해주시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보통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취급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또 기입이 되는 내용들도 있는데 이제 또 특정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또 숫자를 별도로 기입하도록 또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조제 수량에서는 실제로 재고를 차감시킬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제보고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내용인데 환자 식별번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작년에 좀 굉장히 이슈가 많았었는데 최대한 오류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또 시스템도 또 기능을 개선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자 식별번호를 보고하실 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제 환자 식별번호라고 함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그리고 여권번호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보고가 가능한 환자 식별번호로는 주한미군 식별번호나 아니면 신생아나 의식불명 응급 환자에게 쓰실 수 있는 무명남, 무명녀, 그리고 복지시설 입소자나 뭐 행여자 등에 사용하실 수 있는 번호들이 별도로 있고요. 저희가 병원 교육을 할 때 처방전 발급하실 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에 따라서 반드시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아니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를 해서 처방전을 발급하셔야 된다라고 굉장히 또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방전에 기재가 되어 있는 정보를 또 한 번 더 확인을 하셔가지고 취급 보고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뒷자리가 한 자리만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처방받으러 오신 환자나 아니면 의료기관에 꼭 한번 다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취급 보고 유형별로 자주 문의하셨던 질의사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은 거래하고 있는 약국에서 주문 오류로 반품하실 때 이 반드시 양도 양수 절차를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잘못 주문을 하셨던 간에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 일단 반품을 하시는 경우에는 양도 양수 절차를 통해서 반품 처리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실물을 반품하시려는 약국에서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양도 승인 신청을 하시고요. 승인이 완료되면 실물을 도매업체로 양도하고 우리 약국에서 출고된 날을 기준으로 취급일자로 선택해서 양도 구분값을 반품 양도로 선택하셔가지고 양도 보고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도매업체에서는 실물이 업체에 입고된 날을 취급일자로 선택해서 양수 보고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폐기보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폐기 대상 마약류가 발생했을 때는 자체 폐기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또 있는데요.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폐기 대상 마약류와 자체 폐기가 가능한 마약류는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우선 자체 폐기가 가능한 마약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 처방에 따라서 의사 또는 약사가 투약, 조제하고 남은 마약류 잔량, 쉽게 말씀드리면 잔여 마약류에 한해서만 자체 폐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처방이 0.5T가 나왔다라고 하면 0.5T를 하루에 3번씩 1일만 복용을 한다라고 하면 1.5T를 조제를 하시겠죠. 그러면은 총 조제하실 수량은 2T이고 0.5T를 나는 자체적으로 폐기하겠다라고 하면 조제 보고하시는 시점에 1.5T를 썼고 0.5T를 사용 후 폐기량으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자체적으로 폐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대신에 자체 폐기하신 수량까지 합쳐서 조제 수량에는 2T라고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 대상 마약류는 유효기한이 임박했거나 유효기한이 경과한 마약류들 아니면은 파손됐거나 변질된 마약류들 그리고 도난당하신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소를 통해서 폐기 신청을 해주셔야 이제 불필요하게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효기한 유효기한 임박 마약류를 또 폐기는 보건소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별도로 폐기 신청하셔야 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마약류들을 오래 보관하시는 경우에 외부로 유출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폐기하실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빨리 하시면 좋은 이유를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폐기 보고를 하시려면 보건소로부터 폐기 처리가 모두 완료되었다라는 공문을 받으신 다음에 폐기 보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보건소에서 또 좀 폐기 처리를 진행하시는 기한이 또 오래 걸릴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국이나 아니면 도매업체에서는 가급적 빨리 신청하신 다음에 공문 받으시면 그때 바로 이제 폐기 보고 진행을 해주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산 재고에서 조금 더 빠르게 차감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자 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타로 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또 많이 있었는데 일단 법률상에서 정하고 있는 보고가 가능한 식별번호는 주민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밖에 없고요. 그 외에 보고가 가능한 환자 식별번호는 주한미군 식별번호 아니면 신생아나 응급환자한테 쓸 수 있는 무명란 무명여, 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쓸 수 있는 입소번호, 그리고 그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분들에게 쓸 수 있는 행여자 번호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조제 프로그램 상에 기타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뭐 앞자리밖에 생년월일밖에 모르니까 기타로 쓰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이런 경우에 한번 환자한테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보고기한 내에 확인해서 변경 보고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제조회사가 변경된 경우에 어떻게 취급 보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이제 요 근래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리포트 일정에 관한 문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은 취급한 실물 기준으로 보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사법 제27조에 따라서 대체 조제를 하신 경우에 대체 조제하신 실물 정보대로 취급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리보트 일정이 한국로슈에서 종근당으로 그 제조회사가 변경되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셨었는데, 예를 들어서 총 20정 중에 한국로슈 제품을 14개를 쓰셨고 종근당 제품을 6개를 조제를 하셔서 같이 처방이 나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제 정보 목록에서 라인을 각각 나누어서 한국 로슈 제품 14개, 그리고 종근당 제품은 6개 썼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상에서 구현되는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보고 오류 탐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보고 오류 탐지 기능은 마약류 취급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오류를 최소화해서 보고하실 수 있도록 전산상에서 발견되는 가장 기본적인 보고 오류 사항들을 스스로 확인하고 정정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고 수량 같은 경우는 조회가 되지 않고요. 가장 기본적인 보고 오류 사항들만 조회가 되고 있고, 그 외에도 필수 항목을 미입력하셨거나 아니면은 전산재고 수량과 실무재고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오류는 확인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보고 내역과 전산재고 수량은 마약류 취급 보고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화면에 오류 내역이 없다라는 사유로 행정처분이 감면되지는 않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님스 오셔가지고 로그인 하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바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바로 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보고 정보 오류로 탐지되는 목록으로는 이제 크게 구입이나 판매 보고 하실 때 상대 거래처가 정보에 오류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유통 단위 수량에 판매를 하셨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숫자에는 0을 기입하시거나 아니면 약국에서 조제 보고하실 때 의료기관의 처방 코드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약국의 요양기관 코드로 기입하시거나 아니면 처방기관 이름에 오류가 있다든지 이러한 오류들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화면을 클릭하셔서 조회 버튼을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님스 약품에 대한 오류 항목별로 어떠한 오류들이 있는지 탐지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14개의 오류가 있다라고 이제 조회가 되고 있는데 오류 보고 목록에서 이 상세 내용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하단에 오류 내역 상세 화면에서 어떠한 오류가 있고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 되는지들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님스 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 거래처 코드를 잘못 기입하셨기 때문에 보고 오류 탐지 결과에서 내용이 조회가 되고 있고요. 이 화면에서 바로 변경 보고 바로 가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잘못된 내용을 올바른 정보로 변경을 해주시고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나서 이제 모든 정보들이 다 잘 기입되었다라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변경 보고를 제출을 하시면은 더 이상 보고 오류 탐지 결과 화면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일단 취급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 오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혹시라도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바로 이제 변경 보고를 진행을 해주시면 이제 더 이상 조회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취급 내역 불일치 조회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취급자분들이 이제 취급 보고를 해주시는데 그 두 상호 간에 거래 내역을 대조를 해서 누락된 취급 보고 건은 없는지 또는 취급 보고는 잘 하셨지만 불일치하는 내역들은 없는지 취급자분들께서 스스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모든 자료들이 다 조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산출 기준들이 있고요. 거래 불일치로 추정되는 내역을 보여드리고 있고 모든 불일치 보고건이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취급보고 의무자분들께서 거래 내역을 직접 확인을 하시고 또 잘못된 경우에는 변경보고 등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화면 위치는 동일하고요.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을 해 보시면 님스 약국의 예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보고 일자나 취급 일자를 선택을 해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하단에 불일치 내역이 조회가 될 텐데요. 지금 님스 약국에서는 님스팜이라는 도매 업체로부터 휴텀 인정을 28정을 구입을 하셨는데 아직 님스 약국에서 구입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일치 내역에서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불일치 내역으로 이제 의심되는 목록들이 조회가 되는데 일단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상대 취급자의 구입이나 판매 보고에 대응하는 동일한 제품의 판매 구입 보고가 없거나 상대 취급자의 양도 양수 보고에 대응하는 양도 보고가 없거나 위탁 수탁 보고 하실 텐데 도매업체에서 이때 이제 동일 제품의 수탁 위탁 보고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조회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기능이 조금 업데이트가 돼서 불일치 내역에서 체크하신 다음에 상세 보고 이력 확인 버튼 클릭해 보시면 지금 팝업 창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님스팜과 님스 약국의 거래 내역을 바로 대조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 추가가 또 되었으니까 업무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일치 내역에서 조회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약국에서는 보고 누락건이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왜 조회가 되냐면 상대 거래처에서 보고한 취급 일자를 기준으로 7일 이상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약국에서 구입 보고를 하신 취급 일자가 도매업체에서 판매하셨다라고 판매 보고를 하실 때 입력하신 취급 일자보다 구입 보고하신 취급 일자가 앞서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불일치로 조회가 되고 있고요. 상대 업체의 이름은 같은데 취급자 식별번호가 상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도매업체에서 제약회사로부터 제품을 구입을 하셨는데 이 제약회사가 수출입업, 원료 사용업, 제조업을 같이 해서 취급자 식별번호가 세 가지가 있는 경우에 이제 원료 사용자에 대한 식별번호를 상대 거래처로 선택을 해서 기입을 하시는 경우에도 이제 취급 내역 불일치로 조회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누락한 보고건이 없는데 이제 거래 내역 불일치로 조회가 된다라고 하면 혹시 이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정보 중에 하나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모든 내용들이 다 정확하게 보고가 되었다라고 하시면 아마도 상대 거래처에서 나를 지정을 해서 취급 보고를 하셨는데 잘못 보고하신 경우들에 대해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일치 내역에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 이제 예외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예외 처리 버튼 눌러보시고 취급 내역 불일치 예외 사유로 선택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나는 보고가 되었음이 확인을 했습니다. 라고 클릭을 하시고 이제 예외 처리를 진행하시면 더 이상 불일치 내역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보고 내역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회된다고 무조건 다 예외 처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사용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서도 잘못 보고가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선 취급 보고 건을 한번 확인하신 후에 변경 보고를 필요하신 경우에는 해주시고, 변경 보고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예외 처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하신 내역들도 보시는 것처럼 바로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하단에서 상대 업체가 나를 상대 거래처로 지정했는데 예외 처리를 진행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업무에 참고해 보시면 이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취급 보고를 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센터로 문의를 주시거나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Q&A 게시판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자료실에 와보시면 취급 업무에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자료들, 그리고 또 취급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의응답 사항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식욕 억제제나 아니면 프로포폴, 또 졸피뎀 같은 일호용 마약류에 대한 또 안전 사용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법률 개정 사항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이슈가 발생하면 어떤 내용들이 변경이 되었는지 또 자료를 만들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자료들을 좀 손쉽게 또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또 방문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정보들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상의 전산재고 수량과 실물 수량, 그리고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보고된 취급보고 내역과 실물 취급 내역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셔서 수량의 일치 여부, 그리고 취급보고 건의 누락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또 불필요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한 교육 내용은 모두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취급보고 업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교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